이번 영상은 클라이밍 규정, 클라이밍 지도 방법, 일반 등산 지도 방법을 혼합하여 예상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질문의 형태를 달리하여 내용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합니다. 문제를 듣고 습득한 내용을 답변하여 실력을 검증해 보세요. 자유등반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유등반은 오로지 신체적 능력만으로 암벽을 오르는 등반 형태입니다. 안전을 위해 로프와 하네스를 사용하지만 등반 자체에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등반에는 볼더링과 스포츠 클라이밍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볼더링은 낮은 높이인 에서 5m에서 로프 없이 매트를 깔고 진행하며 짧고 강렬한 등반이 특징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더 높은 10m 이상에서 로프와 하네스를 사용하며 경로가 길어 지구력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기본 원칙은 신체의 사용, 보호 장비의 안전 확보, 꾸준한 훈련입니다. 안전 수칙으로는 파트너와 호흡, 적절한 장비 사용, 환경 인식이 중요합니다. DSQ에 대해 설명하시오. DSQ란 레드카드를 말합니다. 레드카드는 심판장만이 대회에서 모든 팀원을 실격할 권한을 가지며 실격 시 레드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정 규정 위반 시 레드카드가 발행되며 즉시 실격되고 심각한 경우 내살련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위반 규정에는 승인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경기 지역에서 허가되지 않은 통신 장비의 사용, 격리 조건에서 수집된 정보를 경기 외부 사람이나 이미 해당 루트나 볼더를 시도한 사람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격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라운드에서는 선수들이 경기구역 밖에 있는 다른 팀원으로부터 루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 알아둬야 할 것을 말하시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기상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산행 경로와 지도를 미리 숙지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며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준비물로는 계절과 날씨에 맞는 옷 등산화, 방수 재킷, 모자, 장갑 등이 필요합니다. 필수 장비로는 지도, 나침반, GPS 기기, 선전등, 예비 배터리, 충분한 물과 비상식량, 소형 구급약, 휴대전화 등이 있습니다. 산행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고 자연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되가져오며 일정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레스트 스텝 이용과 목적을 설명하시오. 레스트 스텝은 등산 시 피로를 줄이고 효율적인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저속 보행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목적은 다리 근육을 쉬게 하여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한 발을 내디딜 때 숨을 들이마시고 다른 발을 내디딜 때 숨을 내뱉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복식호흡법의 호흡 리듬을 절반으로 늦추어 근육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레스트 스텝은 특히 가파른 경사나 계단, 눈이 쌓인 길처럼 힘든 구간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쉴 필요 없이 꾸준히 오를 수 있어 등산이 훨씬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평지나 완만한 경사에서는 일반적인 걸음과 호흡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지만 힘든 구간에서는 레스트 스텝을 사용하여 등산을 더욱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등반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등반 시 기본 자세는 균형을 유지하며 손과 발을 이용해 벽을 밀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항상 손과 발 중 3개는 벽에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발끝을 이용해 정확히 디디며 손가락을 이용해 작은 홀드를 잡습니다. 움직임은 천천히 부드럽게 시선을 먼저 이동한 후 손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등반은 안전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활동입니다. 등반을 시작하려면 등반화, 하네스, 로프, 헬멧, 카라비너, 퀵드로우, 초크백 등 필수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 준비로는 스트레칭과 기본 체력 훈련이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해 파트너와 협력하며 신호를 맞추고 소통합니다. 확보자는 등반자가 추락할 때 로프를 잡아 충격을 완화합니다. 등반 중 주기적으로 퀵드로우에 로프를 걸어 고정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장비를 점검하고 정리하며 자신의 등반 기술과 전략을 되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습니다. 디크유비에 대해 설명하시오. 디크유비는 행위 실격이며 경기나 대회에서 규정된 행동 규칙을 위반하여 실격 처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성적이 부족해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나 팀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실격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 상대 선수나 심판에게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경기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도핑과 같이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행위 실격에 해당됩니다. 위실격의 주요 목적은 공정한 경기를 유지하고 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호하며 스포츠맨십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대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관객과 참가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행위 실격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정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선수들에게 규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경기의 질을 높이고 모든 참가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볼더링 관찰 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볼더링 관찰 규정은 선수들이 대회에서 특정 루트를 시도하기 전에 미리 관찰할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와 제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관찰 시간은 예선 라운드와 준결승 라운드는 별도의 관찰 시간이 없으며 결승은 경기 전 각 볼더당 2분의 단체 관찰 시간이 주어집니다. 선수들은 바닥에서 떠나지 않은 채 출발 홀드만 만질 수 있고 기록 장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관찰이 끝나면 선수들은 격리 구역으로 돌아가야 하며 여기서는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고 정보 교환이 금지됩니다. 이는 대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모든 선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각 볼더의 사진이나 스케치를 격리 구역 또는 관련 있는 볼더의 트랜짓 존에는 게시할 수 있습니다. 홀드의 통제와 진행에 대해 설명하시오. 볼더링에서 홀드의 통제와 진행은 등반의 핵심 기술입니다. 홀드의 통제란 등반자가 특정 홀드를 안정적으로 잡고 균형을 유지하며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그립, 체중 분배, 정확한 홀드 사용, 움직임 준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홀드는 손가락 끝으로, 큰 홀드는 손 전체를 사용해 잡습니다. 홀드의 진행은 현재 홀드에서 다음 홀드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선과 계획, 신체의 움직임, 다리 사용, 균형 유지, 리듬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동 전에 다음 홀드를 미리 확인하고 팔과 다리를 조화롭게 사용해 부드럽게 이동하며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손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적절한 리듬과 속도로 이동하면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등반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루트를 오를 수 있으며 더 어려운 루트에서도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등산 시 근육이 손실되는 이유와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를 설명하시오. 등산 시 근육이 손실되는 이유는 높은 에너지 소모와 장시간의 운동 때문입니다. 등산은 심혈관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요구하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체내에 저장된 탄수화물과 지방이 고갈되면 근육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산 중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5대 영양소로 불리우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필수적이므로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달걀 등의 고단백 식품을 섭취합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근육 글리코겐을 보충하므로 밥, 파스타, 빵, 과일 등을 먹어야 합니다. 지방은 장시간 운동 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등을 섭취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에너지 대사와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양한 과일과 채소, 유제품 등을 통해 보충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통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볼더에서 안전하게 추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볼더링에서 안전하게 추락하는 것은 부상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착지로 인해 발목, 무릎, 손목 등의 관절 부상뿐만 아니라 머리와 척추 손상 같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추락하는 방법을 익히면 이러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등반 시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으며 이는 등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추락 방법을 익히면 새로운 기술을 자신감 있게 시도하고 연습할 수 있어 전반적인 등반 기술 향상에 기여합니다. 크래시 패드의 중심에 착지하고 스타터의 도움을 받는 등 안전 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한 추락은 모든 등반자에게 필수적인 기술로 이를 통해 안전하고 즐겁게 볼더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클라이밍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전한 클라이밍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적절한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반화, 헬멧, 하네스, 로프, 카라비너와 퀵드로, 초크백 등 필수 장비를 점검하고 착용합니다. 등반 전후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고 기본 체력 훈련을 통해 근력과 지구력을 기릅니다. 균형 잡기, 몸의 무게 중심 조절, 손과 발의 효율적인 사용 등 기본 등반 기술을 연습하고 안전하게 추락하는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등반 시에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등반자와 확보자가 서로 신호를 맞추고 소통하며 확보자는 등반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로프를 통해 안전한 확보 지점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퀵드로에 로프를 걸어 고정합니다. 등반 전후로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등반 경로와 주요 지점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둡니다. 이러한 준비와 유의사항을 철저히 지키면 안전하고 즐거운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볼더 경기 결승 라운드 관찰 시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볼더링의 관찰 시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선 라운드와 준결승 라운드는 별도의 관찰 시간이 없으나 결승 라운드는 해당 경기 전 각 볼더당 2분의 단체 관찰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관찰 시간 동안 선수들은 두 발이 바닥을 떠나지 않은 채 출발 홀드를 만질 수 있으나 어떠한 기록 장치로 기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찰 시간이 끝나면 선수들은 KF어 경기 임원도는 심판의 지시에 따라서 격리구역 또는 트랜짓 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각 볼더의 사진이나 스케치를 격리구역 또는 관련 있는 볼더의 트랜짓 존에 게시할 수는 있습니다. 사점에 대해 얘기하고 사점에 도달했을 때 증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사점은 운동 중에 일시적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때 에너지가 고갈되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며 근육에 젖산이 축적되어 운동을 지속하기가 매우 힘들게 느껴집니다. 사점에 도달하면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에 통증이 느껴지며 심리적으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져 운동을 포기하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습니다. 사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 초반에 페이스를 조절하고 깊고 규칙적인 심호흡을 통해 산소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에너지를 보충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지구력을 향상시키면 사점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사점을 넘어서면 몸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이밍의 장비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클라이밍 장비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등반화는 발에 꼭 맞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하며 등반 전 신발 상태를 점검합니다. 헬멧은 머리에 맞게 착용하고 턱끈을 단단히 고정하며 균열이나 손상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하네스는 올바르게 착용하고 모든 버클과 스트랩이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며 마모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로프는 등반 전 마모, 절단,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매듭 짓고 적절한 길이와 굵기를 사용합니다. 카라비너와 퀵드로는 사용 전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마모 및 손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초크백은 손을 건조하게 유지하며 허리에 편리하게 달아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장비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준수하면 클라이밍 시 안전하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크유비가 어떤 실격인지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 디크유비 당하는지 말하시오. 디크유비는 행위 실격을 말하며 경기 중 규정된 행동 규칙을 위반하여 실격 처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기의 공정성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규정입니다. 디크유비가 적용되는 주요 상황으로는 스포츠맨십 위반, 규칙 위반, 안전 규칙 위반, 그리고 도핑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 상대 선수나 심판에게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승인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거나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등반 중 다른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도핑 검사에서 금지된 약물이 검출되는 경우에도 행위 실격이 됩니다. 디크유비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경기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참가자가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산 중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에너지원과 그 예에 대해 설명하시오. 등산 중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중요한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근육 글리코겐으로 저장됩니다.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재생에 필수적이며 피로를 줄여줍니다. 지방은 장시간 지속되는 운동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비타민은 에너지 대사와 면역 기능을 지원하며 특히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네랄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 기능을 지원하는 데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등이 중요합니다. 이저들 영양소 중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소화되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류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에 반해 단백질의 경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며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에너지 전환 효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한 경우 탄수화물 섭취가 효과적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스포츠 클라이밍은 인공 구조물이나 자연 암벽에서 안전 장비를 사용해 등반하는 스포츠로 체력, 기술, 정신력을 모두 요구합니다. 주요 종류로는 리드 클라이밍, 볼더링, 스피드 클라이밍, 탑 로핑이 있습니다. 리드 클라이밍은 등반자가 로프를 연결한 채로 고정된 보호 장비에 로프를 걸어가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등반 중에 판단력과 체력 분배가 중요합니다. 볼더링은 로프 없이 낮은 높이에서 진행되며 짧고 강렬한 동작이 특징으로 힘과 기술이 요구됩니다. 스피드 클라이밍은 정해진 경로를 얼마나 빠르게 등반하는지를 겨루는 종목으로 속도와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스포츠 클라이밍은 다양한 종류와 기술이 요구되며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집중력을 모두 필요로 하는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리드 클라이밍에서의 완등이란 무엇인가? 리드 클라이밍에서의 완등은 등반자가 시작점에서 목표 지점까지 한 번도 추락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등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등은 등반자의 기술, 체력, 정신력을 모두 입증하는 중요한 성취입니다. 등반자는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최종 목표 지점까지 중단 없이 올라가야 하며 중간에 추락하거나 로프에 매달려 휴식을 취하면 완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완등에는 두 가지 주요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사이트로 사전 정보 없이 처음 시도하는 등반에서 완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드포인트로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루트를 익히고 난 후 완등하는 것입니다. 완등은 등반자의 기술과 전략을 검증하고 두려움과 피로를 극복하는 정신력을 입증하며 큰 성취감을 줍니다. 이는 등반 실력의 중요한 지표로 등반자에게 큰 자부심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자일 간섭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일 간섭 현상은 등반 시 로프가 보호 장비나 바위에 마찰되면서 생기는 저항을 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긴 퀵드로를 사용하여 로프가 바위나 보호 장비에 닿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루트를 사전에 조사하여 자일 간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셋째, 자일 간섭이 심한 구간에서는 퀵드로 대신 긴 슬링을 사용하여 로프의 각도를 완만하게 합니다. 넷째, 보호 장비를 설치할 때 로프의 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높이를 조절하여 로프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반 중 몸의 위치를 조절하고 로프를 퀵드로에 걸 때 방향과 흐름을 고려하여 클리핑하는 등 기술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로프의 간섭을 줄일 수 있습니다.